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오는주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소셜 프로그라는 회사고요. 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아카데미와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 방법론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 워크샵은 200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워크샵도 2013년이죠. 2014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지금 아카데미는 2020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제들이 어떻게 보니까 좀 신선한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새로운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 트렌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유회를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메타버스,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각종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이런 새로운 방법론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특히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도 무료로 하는 수업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하나는 발표 준비하다 보면 좀 더 배우고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속마음은 이 새로운 개념, 또 처음 시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각보다 쉽다. 그 처음에 시작점을 잡아드리는 거. 그래서 설명도 굉장히 쉽게 하고 좀 베이직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강의 자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모집을 해야 되니까 홍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등록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또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자료가 도움이 될지. 이제 저희는 노하우라고 하는데 또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 아닐지, 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닐지. 왜냐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오셨고 지금 참가자가 줌상으로 58명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뺏는 건 아닐지. 그래서 일단 준비사항, 운영 방법,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기본부터 좀 꼼꼼하게 담았고요. 저희의 실행 사례들도 최대한 많이 넣었으니까 이게 즐거움과 지식의 선순환이 되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자료는 이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PDF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자료를 통으로 공유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를 써서 강의 자료로 재활용하시거나 이런 거는 안 되신다는 거, 또는 블로그나 SNS에 저희 회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시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요즘 교육 4가지 키워드는 메타버스 연수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특히 직장이나 기관, 대학교에서 사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그런 수업들을 제안을 드렸고, 세 번째는 VR 체험, 네 번째는 온라인 협업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들이 하나하나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진행한 사례 위주로 조금은 포커스를 좁혀서,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4가지 키워드를 선정한 배경을 보면 2022년 상반기 또 2021년 하반기 교육을 결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한 기업들, 대학교, 각종 기관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과 같이 진행했던 노하우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뽑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ATD2E라는 교육 트렌드를 또 자료로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이브리드 워크, 워크플로우 러닝, 러닝 전이 이런 키워드들이 저는 되게 많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됐거든요. 메타버스 연수원에서 교육과 업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협업을 하고 또 VR 체험을 하면서 여기도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 워크와 관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내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사내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 연수원을 직접 지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그 교육의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닝 전이라고 해서 계속 학습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함께하는
이런 학습의 어떤 여행, 학습의 여정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키워드와 저희가 선정한 네 가지 키워드가 관련이 매우 많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1부를 하고 25분 동안 진행한 다음에 10분 휴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성인의 집중 시간은 7분이라고 합니다. 25분도 사실 쉽지 않은 집중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키워드 4개 중에 2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을 갖고 2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연수원과 사내 크리에이터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묶어서 진행을 하고 VR 체험과 온라인 협업은 각각 개별 키워드이기 때문에 2부 순서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메타버스 연수원부터 진행을 할게요. 저는 사실 이 주제로 메타버스 연수원이란 주제만으로도 1시간에서 뭐 3시간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을 먼저 알려드리자. 그리고 만약에 심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심화 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연수원은 일단 각종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제페토, 뭐 이프랜드, 게더타운, 거기에 또 정말 우리가 들어봤거나 또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메타버스 연수원에서 각종 교육을 진행하는 또 행사도 진행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연수원을 활용한 교육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준비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보다 의사결정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오프라인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직접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 외주를 주는 방법도 있고 제작 비용이나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이다 보니까 재활용을 또 생각을 안 하기가 좀 아쉽거든요. 만들었으니까 다음번에 재활용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정답을 딱 하나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공식처럼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이런 목적이면 여기다 지으세요. 이런 대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산이 없으면 직접 구축하시고 예산도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정말 하나하나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나눠드리기는 할게요. 시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래서 메타버스 연수원을 어디다 지을 거냐. 일단 제일 먼저 고민할 거는 교육 참가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은 어떤 기기로 접속을 할 거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이나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바타는 2D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PC 버전이기 때문에 각자 PC 접속이 가능한 지금 저희가 줌으로 교육을 하듯이 이렇게 PC 버전이 가능한 상황일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PC로 접속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거든요. 뭐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는데 잠깐 메타버스 연수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버전 그건 제페토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 3D를 본격적으로 VR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스페이셜과 같은 VR 버전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소개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는 별도의 제작 코딩이나 별도의 제작 프로그램을 모르시더라도 외주를 쓰지 않고 직접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그래서 게더타운이나 잽도 튜토리얼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미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육장 컨퍼런스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제페토도 이미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개인 기업의 로고라든지 이런 걸 올리실 거면 제페토도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 쓰시는 게 좋겠죠. 스페이셜도 스페이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들이 이미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용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도 전시장이라는 갤러리 버전에서 소셜 브로그 메타버스 갤러리라고 로고라든지 이미지만 추가해서 사용한 경우고 제페토는 저희가 아예 새롭게 구축을 했어요.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 잽이나 게더타운도 약간의 이미지 기존에 있었던 툴들을 활용해서 약간의 이미지를
해서 저희가 제작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컨텐츠의 경우에 교육 참가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거냐,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이 보여줘야 할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제비나 게더타운 이런 걸 하실 거고, 사진 위주다 그럼 스페이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페토는 같이 소셜라이징, 경험을 하거나 친목을 하거나 팀워크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그럴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세 가지를 놓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의사결정은 교육 참가자들이 어떤 계기로 접속할 거냐, 우리가 보여줘야 할 컨텐츠가 많냐,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에 미래엔 서해 에너지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래엔 서해 에너지는 2시간 CS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이제 CS라는 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CS 상황에서는 고객 대응은 이렇게 한다, 불만 고객엔 이렇게 대응한다, 부서랑 연결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준다라는 기본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숙지하는 보통 과정이 강의식이잖아요. 1번, 2번, 3번.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것들을 해보는 건데, 실제로 교육 참가자들이 자기 입으로 이걸 이야기해보고 자기가 직접 문구를 수정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대면에서 메타버스 연수원에서 아바타와 아바타가 어떤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메타버스 연수원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일단 저희가 교육 목적이나 교육 대상들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팀장님들 위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 자료들도 있고 팀플레이도 해야 되고 이래서 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잽의 기능 중에 게임 기능, OX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수원 맵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2시간짜리 CS 교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제를 CS로 했는데 꼭 CS가 아니라 그냥 신입사원 연수, 타운홀 미팅, 창립기념 행사 이렇게 다른 교육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총 2시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구성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보통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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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에서 4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수업 설계할 때 30분 단위로 설계를 해요. 30분에 액티비티 하나를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조별 모임 같은 게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10분 정도 추가하고, OX 퀴즈는 좀 더 시간을 저희는 일부러 적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분을 줄여서 총 2시간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2시간이 되면 액티비티가 4개가 될 거고, 그렇게 일단은 처음에 설계할 때 들어가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많아지면은 이제 시간을 좀 늘리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리뷰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짜거든요. 첫 번째 연수원 탐방을 먼저 해드려요.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장에 만약에 처음에 갔다 그러면은 처음에 교육 담당자들이 장소 안내를 하잖아요. 여기 화장실은 어디고, 식사 시간은 여기 식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전체 대회의실은 여기고, 조별 모임은 소회의실로 가실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심지어 영화관에 처음 들어가도 영화관에서 공간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연수원 탐방, 그리고 메타버스 연수원에 대한 소개법, 이것들이 가장 많이 생략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희가 교육 설계를 하실 때 충분히 그 공간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수업 시간 내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저희가 요즘은 줌으로 접속을 했을 때 줌 사용법을 안내는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줌으로 처음 들어오면 처음에 뭔가 불편해요. 이 공간 자체가, 줌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편해요. 지금도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줌이랑 좀 친해지면은 다음 시간에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탐방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제페토의 기본 구성, 뭐 이모티콘 던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저희가 시간이 남고 혹시 잽에서 직접 조금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서 별도로 15분 정도 시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4개다 보니까 4개 10분씩만 얘기를 해도 1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참여를 하는 부분은 수업 종료 후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퀴즈의 계단을 풀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CS를 응대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5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A와 B로 해놓고 그 A와 B에 맞게 정답을 맞춰나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모두가 다 한꺼번에 정답에 맞히시게 되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올라와서 지금 앉아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퀴즈 계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사용법을 몰라서인지 답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그냥 켜놓고 가신 건지 계단 아래에서 안 올라오시는 아바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운영할 때는 꼭 마지막에 교육 스태프가 남아서 독려를 해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을 안내하는 스태프가 맨 마지막에 안내를 맡아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강사는 맨 앞부분에서 이끌어 올라가시고 또 다른 스텝이 맨 뒤에서 이거를 끌어올려 주시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별 모임에서 조별로 독립된 공간이에요. 화면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1조 공간은 1조 원들끼만 말이 들리는, 그래서 조별 프로그램을 돌리고 마지막에 OX 퀴즈는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된 거를 약간 요약하면서 퀴즈로 내서 푸는 건데, 제페토에는 이런 솔루션이 하나 프로그래밍 된 게 있어요. 이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장이 만들어져 있고 처음에 다 같이 OX 존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내요. 맞으신 분들만 남아있고 틀린 사람은 자동으로 OX 존 밖으로 튕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 생존자를 추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로비에 와서 1번 연수원에 와서 이제 엔딩을 하고 소감을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어요. 교육생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처음이라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아바타를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교육이면서 게임이네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지금 저희가 미래의 서해 에너지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메타버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방 탈출 게임. 그래서 방에 비밀번호를 걸어놔요. 방마다. 그 비밀번호는 그 회사의 비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방 곳곳에 숨겨놓고요. 아바타가 막 돌아다니면서 찾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휴지통에 종이를 넣어놔요. 그래서 그 휴지통 주변에 가면 그 종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 그냥 비밀번호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방에 운 좋으면 금방 찾는 거고, 숨은 보물찾기하고 비슷한 거죠.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한참 돌아다니고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2개를 조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 자녀들이 왜 이런 메타버스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걱정됐는데 교육 구성이 쉬워서 따라오기 쉬웠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제 첫발을 디뎌봐서 조금 안심이 되는, 그래서 뭔가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랫폼 어디로 할 거냐. 그러면 거의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터랙션을 하긴 하는데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가 많다. 그러면 게더타운에 제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유튜브 링크도 가능하고 웹사이트 링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약간 홈페이지처럼 운영하실 수가 있고 독립 URL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그냥 우리는 교육, 강의, 특강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채팅창 정도? 그리고 QR코드로 해서 소감 공유 뭐 붙일 수 있잖아요. 미로 보드부터 해가지고 각종 패들렛 이런 거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린 그 정도다. 그러면 줌을 추천을 드려요. 줌이라든지 이런 화상회의 툴. 저희가 게더타운이나 제배 화상 공유 그 화면 공유 툴이 있는데 그걸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다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고, 지금 화상회의 툴들은 몇 년에 걸쳐서 가이드가 완성된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참여자의 실수가 아닌 이상 화상회의 하다가 음성이 그냥 안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화면 공유가 안 된다든지. 근데 아직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그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줌을 기본으로 하고 제비나 게더타운은 얹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연수원을 제작을 해놓으면 그거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ATD, 그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기업들이 온라인 협업, 이런 메타버스 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툴이 25가지래요.
그중에 이제 골라서 2개, 3개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툴로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야. 이번 행사는 잽으로 다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라이브는 줌, 기본 플랫폼은 뭐 잽, 거기에 중간에 만약에 카카오톡이 또 필요하면 옵치팅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스럽다, 조금 메타버스의 어떤 최상위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페토나 스페이셜. 제페토는 스마트 버전인데 완전 3D고요. 스페이셜은 VR로 완전한 VR 버전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3가지를 동시에 만드신다. 시간만 있으시면 다 가능합니다. 운영 가이드는 아바타의 동선을 고려해서 교육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줌의 경험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화상회의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기본 아바타의 동선에 따라서 움직여요. 저희가 아까 연수원, 로비, OX 퀴즈 존, 퀴즈의 계단,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소모임실 컨퍼런스홀을 하게 되면 아바타가 움직여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아바타가 움직이는 시간 고려해서 교육을 설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면 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꼭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로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번을 또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희한하게 대부분의 교육 담당자나 분들이 대형 프로그램부터 메타버스 연수원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입사원은 이번에 200명을 뽑는데 메타버스를 돌려보겠다. 그러면 일단 교육 담당자들끼리 충분히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 했을 때는 괜찮은데 200명이 벌어들이는 어떤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번째는 대상과 목적을 달리해서 운영을 해보시는데, 왜냐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아바타의 움직임이 달라요. 그리고 아바타가 움직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 참여도도 다르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를 반드시 수업 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바타를 움직여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메타버스 연수가 진짜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시간에 30분 이상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적에 따라서도 계속 조금 달리하면서 개념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잽이나 이런 거는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거를 지금 이제 잽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만드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는 또 이렇게 100% 뭐라고 하죠? 검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사내 크리에이터 부분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육은 일단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뭐고 이 교육의 목적이 뭔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아이디어 내서 컨셉 짜가지고 실제 기획하고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도 창작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실제 판매하고 경제활동까지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버에서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유튜버들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은 보통 3-4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메타버스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간 제작자. 2번째는 아바타 옷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3번째는 각종 아이템. 예를 들면 공간에 들어가는 책상, 조명 이런 것도 다 만들어져서 이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잽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 게더타운에서 직접 만든 거지만 아직은 기초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고요. 3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 기능 그 컨셉이 약간씩 달라서 셋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육의 목적은 사실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교육들이 있는데, 이론 강의로만은 제가 봤을 땐 힘들다고 봐요. 이 세계에 직접 들어와 봐야 되는데 아바타가 돼서 체험하는 거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축해보고 창작자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들이 직장인, 그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창작자로 활동하고 싶다, 제2의 직업으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직업으로 성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기업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닝 저니 이런 거 어떤 여정의 하나의 과정으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론으로 배우기 어렵고 이걸 조직 문화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메타버스를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서 만들어 보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메타버스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창작가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특강 짧게 들어가고 체험, 아바타 체험 들어가고 제작해보고 실제 오픈해서 투표하는 사내 콘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하는 거를 저희는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철학을 담아서 우리 모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출발하는 게 또 플랫폼마다 또 달라요. 로블록스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제부로 시작할 수도 있고 게더타운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페토 빌드잇을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빌드잇 자체가 조금 쉽고 3D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내 크리에이터 교육은 이제 교보생명 팀장 리더십 교육에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습을 좀 짧게 진행을 했어요.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고 교육 목적 자체가 팀장들이 리더십을 키우는데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이해를 할 때 각각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당연히 이론과 실습을 제페토로 진행을 했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운영을 했는데 제작을 실제 했을 때는 4명의 역할이 1명은 실제 제작하는 사람 2명은 아이템들을 찾아주는 사람, 1명은 공간의 컨셉을 계속 정하는 사람 이렇게 막 나눠서 각 팀마다 맞게끔 진행을 했고 결과물은 제페토의 아예 3D로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그 만든 거를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투표해서 심사를 해서 상위 3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여신금융협회는 이론과 제작과 그 다음에 체험까지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이 중에서 나는 이제 완성을 해보고 싶어. 아예 나만의 카페, 나만의 메타버스 공간, 나만의 건물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총 제가 기억하기로 7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완성을 하고 이제 점검을 하고 실제 공개 등록을 한 다음에 자율적으로 만들게끔 해드렸고 저희는 좀 공간 설계할 때 좀 도움을 드리고 이제 실제 부족한 부분들 조금 아이디어 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물이 이제 공개가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내 투표를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내 크리에이터 운영 가이드의 경우에는 이론 교육이 아닌 체험 교육을 초기에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조직 문화의 일환으로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스터디 커뮤니티를 아예 만드셔서 서로서로 막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 모집하고 선발 운영 공개 투표 시상까지 아예 해커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훨씬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 잽과 로블록스, 제페토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올려주셨네요. 더타운은 18세 이용 제한, 로블록스 12세 이용 제한, 제페토 만 14세 이용 제한이고 잽은 에듀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타버스는 보호자의 동의를 해야 되고 잽은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더타운은 게더타운이었네요. 세 번째 키워드로 VR 체험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VR 체험은 일단 VR 기기를 저희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현재 나온 그 기기 중에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를 가능하면서 기능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앱이 있어서 그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VR 같은 경우도 VR 자체적으로 앱이 있어서 그 앱을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도 사실은 체험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유료 앱들이 많고 그중에 체험판들이 또 있으니까 체험판은 무료예요. 전체 기능 사용은 안 되지만 일부 기능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VR 장비 세팅이 일단 돼야 돼요.
대여와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계정 하나로 2명까지는 공유가 되는데 저희가 10명을 들어가서 10명을 저희 회사의 계정 하나로 운영을 해보니까 동시 접속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별로 계정을 가져가는 걸로 요즘 프로그램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앱들이 업데이트가 엄청 활발해요. 그래서 미리 수업 전에 그 현장에 가서 1시간 전에 업데이트를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여자 수는 좀 적은 거를 권해드리고 10명 정도 더 적으면 좋고, 인터넷이나 접속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 에러사항 둘 다. 그래서 이건 사전 점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VR 체험 교육을 할 때는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강사가 놀 수 있는 기기, 그래서 강사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다 하면서 이 강사의 VR과 스크린에 미러링을 해서 화면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교육생 간 안전거리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교육생들이 앞에 책상이 있으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서 그 바퀴 달린 의자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실습을 하시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구석에 몰아주셔야 돼요. 교육생 간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데, 왜냐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VR 헤드셋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기기를 만약에 수업을 2시간을 한다, 4시간을 한다, 6시간을 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달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충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이제 충전 테이블을 놓고요. 지금 이게 아마 중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VR 체험 사례였는데 6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사실 뒤에 있는 의자도 다 빼고 싶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동그란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끔 해주고, 1인 1 헤드셋을 운영을 해서 각자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체험이 진행되는데, 요거는 정말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그 다음 아예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업무용인 거, 아예 소셜인 거, 아예 여기도 창작할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눠서 여기는 5가지를 다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당장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건 없기 때문에 VR로 보고 즐기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직장이나 기업은 업무용, 일하는 데 필요한 거, 그거에 따라서 앱의 구성, 체험할 구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VR 체험 교육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대부분이 VR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소한 경험들이 있어요. 뭐 어디 놀이동산 가서 경험했다는 거라든지, 어디 이렇게 문화센터 또는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VR은 실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조금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정말 많은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기술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직접 느껴보게 해주시는 교육인 거고, 그리고 VR이 이런 건가, 이 막연한 거를 현실적인 그림으로 그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설명이 그냥 힘들어요. 되게 좋아요. 뭐 실제감이 있어요. 뭐 어지러움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거는 체험을 해보셔야지 와닿는다. 그리고 운영하실 때 일단은 대면, 비대면 가능한데 대면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혼자 쓰고 있으면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헤드셋을 쓰면 앞이 안 보이니까 컨트롤을 본인이 소리로 들으면서, 근데 이미 VR 헤드셋을 쓰면 뭘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대면 교육 위주로 저희는 해드리는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참가자들이 VR 장비 숙련도가 비슷한 팀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은 너무 잘 다루고 한 분은 정말 처음이다 그러면은 수업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 중, 고 이렇게 숙련도에 따라서 수업 참가자 구성을 해주시면 좋고, 업무와 관련된 팀이면 이제 스터디 커뮤니티, 이게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렵고요. 조금 뭐 주마다 계속 새로운 앱을 각자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VR 교육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5가지 있었잖아요. 보고, 게임하고, 업무하고, 관계 맺고, 크리에이터, 이것까지 조금 하나씩이라도 다 모두 경험해 보게 하는 거를 보내드리고, VR 장비와 친해지는 시간, 이것도 사용법이잖아요. 손을 어떻게 당겨야 할지, 헤드셋은 어떻게 봐야 할지, 소리는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이동은 어떻게 하고, 아바타가 앞으로 가는 것부터, 그래서
연습 시간이 필요하고 그 6번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데 저희한테 가장 많이 VR 체험 교육 요청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여기 있으신 분들이 다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놓고 한번 쓰고 나오게만 해주세요 하는 교육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거는 그냥 쓰고 아 있구나 하고 마는 건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유튜브로 동영상 보시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버튼을 눌러보고 본인이 걸어보고 아바타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친해지는 거 30분, 앱 중에 한두 가지 해보는 거 30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는 거 30분 이렇게 해서 최소 2시간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수로 운영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온라인 협업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특히 직업이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하이브리드 워크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7월부터 주 3일 근무제, 100% 재택 또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린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100%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온라인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으로 갈 거다라고 업무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협업,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결합된 방식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022년 그 ATD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게 하이브리드 워크 사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교육비라든지 방향성도 이쪽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좀 했었는데 정말 극명하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아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100% 그냥 다시 오프라인 근무 형태로 바뀌었어. 이런 회사들도 물론 있으세요. 우리는 100% 온라인 교육 형태를 그냥 유지할 거야. 이런 회사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지금 점점점 비율이 조정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우세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이브리드 워크가 대세가 되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방법은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랑 온라인 협업을 결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교육으로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는 레고 블록을 활용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워크숍이고 레고사에서 아예 개발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을 이제 레고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제는 다양하게 푸실 수가 있고요. 레고는 매개체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특히 이런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온라인에 지쳐있는 교육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막 만지면서 교육을 하는데 각자 자기 집에 있어요. 온라인이에요. 근데 레고를 막 만지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요. 그러면 오프라인의 어떤 장점도 있으면서 온라인의 편리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로 교육을 하면 저희는 3단계로 나눠서 해요. 첫 번째는 주제를 설정하고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연습도 하고 실제 프로그램도 짜고 이제 실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만든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걸 또 한 번 더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전 과제 설정한 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시간, 공유하고 생각 정리하는 시간들은 저희는 이제 만드는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도 30분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30분을 도전 과제를 하기 위해서 친해지는 시간 한 30분이 걸릴 거고 또 이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하는 시간 어떻게 구성할지 그래서 만약에 2시간짜리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만드는 시간이 이제 1시간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챌린지와 쉐어, 싱크는 각각 30분일 거고 만약에 3시간짜리 수업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비중이 계속 달라지는 걸로 구성이 짜지는 거죠. 프로세스를 한번 사진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스킬스 빌딩 단계 레고랑 약간 친해지게 하고 교육용 레고 키트들이 이제 1인용으로 다 나가고요. 저희가 도전 과제를 아예 질문 형태로 전달을 해드리면 각자 만들고 각자 만든 거를 다시 공유하는 그래서 레고를 합하기도 해요.
그래서 6번처럼 이렇게 아예 종이를 놓고 만든 레고들을 놓고 글씨를 쓰면서 서로 내용들을 합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오면 저희가 레고를 미리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집에서 만드시는 거고, 그는 개인 모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6번에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고 공동 팀워크 하는 거는 미로보드와 같은 온라인 협업 툴을 써서 사진을 올리고 글씨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본을 화상 툴로 하고 소모임도 하고 1인용 키트도 배송해서 교육 전, 교육 후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를 맞추게끔 진행을 해드리고, 근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 협업이라고 키워드를 쓰긴 했는데 하이브리드 협업으로 결국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자체가 결국에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교육 설계가 같이 돼야지 진정한 온라인 교육, 온라인 협업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흔히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간에서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랙션이 조금 더 있다면 이것도 한번 묻고 답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 교육 자체는 1시간으로 좀 짧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인터랙션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는 거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짧게 구성하다 보니까 인터랙션이 좀 없는. 그래서 요건 제가 질문하고 그냥 제가 답할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협업, 하이브리드 이런 교육은 온라인의 장점, 오프라인의 장점을 이제 결합하는 건데,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에요. 그리고 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라는 거. 편리하다는 거는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야 되잖아요. 일단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화장도 해야 되죠. 남자분들은 옷도 뭐 해야 되죠. 막 준비할 게 많아요. 개개인들이 이동해야 되고. 근데 또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은 여럿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게 있고, 그리고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컨트롤이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막 통제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눈에 참가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고 어느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처럼 온라인 교육을 지금처럼 진행하면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은 편리함, 오프라인의 장점은 약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해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랑 활용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했는데, 일단은 강의는 줌을 기본으로 해요. 팀 과제는 미로보드라는 툴을 썼고 설문조사도 하고 소감도 공유하고 사진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쓴 온라인 툴을 보면 5가지잖아요. 실제로는 더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최소화해서 지금 사용이 된 거고, 근데 많은 툴을 쓸 때는 모든 게 줌이라는 하나의 툴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그 메인 툴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진 공유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각자 레고를 막 만들었어요. 이 레고를 공유를 한다. 그럼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갖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이걸 또 PC로 옮겨서 PC에서 옮긴 거에서 미로보드에 옮기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서 각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PC 카카오톡을 설치하면은 바로 PC랑도 연결이 돼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서 사실은 사진 공유할 때 저희가 PC 카카오톡 설치까지도 사전에 공지를 드려요. 근데 이것도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잘 쓰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프라인의 장점은 각자 레고를 실제로 만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줌 소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직접적인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미로보드에서 낙서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느낌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줌으로 특강하죠. 라이브 강연하고 미리 배송을 해놓고 주제를 드리면 각자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미로보드까지 가는 프로세스인데, 주제들을 한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진행한 거. 이제 신입사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만드는 거를 각자 이제 주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업무가 휴대폰으로 고객사 연락을 받아요. 그 다음 부서와 연결되고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는 이거 본인의 업무 플로어, 워크 플로어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는 약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고로 스토리를 짜니까 그냥 나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랑 키워드로 정리했을 때랑 레고로 스토리를 짜는 거랑은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제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면 어떤 제품들이 나올까?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로 데이터 정리를 하고 그 문제가 커졌을 때 끝까지 해결하고 품질이 이상이 생기면 짚어내고 이제 본인의 업무를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로는 미래 고객의 하루 만들기를 했는데 이제 각자 미래 제품을 먼저 쫙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은 특히 신입사원들이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어떤 분은 진짜 초고속 승진해서 5년 후에 할 수도 있지만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하루를 이 레고로 만들어 보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미로 보드에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각자 만든 레고 사진, 그 레고 사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주얼 싱킹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각자 만들었고요. 특별히 가이드는 예시화면 하나만 줬는데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었고 이게 팀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미러보드에서 모두 접속해서 모두 할 수 있고 각자 역할이 분담돼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여기 올라온 사진들도 보통은 개개인이 다 달라요. 보통 5명에서 6명이 한 팀이 돼서 그분들의 사진들이 만든 사진이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배운 정리된 그렇게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커리큘럼들은 뭐 4시간짜리, 6시간짜리, 뭐 7시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가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다양한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후기를 전해 주셨는데 일단 레고를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된다. 그리고 그 똑같은 주제를 줘도 다르게 만드는 게 좀 신기하다. 그 처음에는 되게 생각이 복잡했는데 미래 고객의 하루 되게 막막했는데 막상 만들기 시작하니까 상상력이 발휘돼서 좋았다. 그리고 정말 모두 다 다르게 만들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들이 되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협업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걸 1시간 안에 끝내야지 라는 미션 자체가 조금은 스피드 있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심화 과정들을 원하시면 이따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주시면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능하다면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저희가 교육 트렌드를 읽는 방법은 일단은 키워드들을 좀 수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색하고 케이스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저희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고 셀프 워크샵을 하고 실제 교육으로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일부는 또 나누기 위해서 공개 강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 교육 트렌드를 저희 나름으로 체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루틴을 좀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수집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돌리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찾고 만들고 이거를 갖고 가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저희에게도 나눠주시면 이 지식들이 서로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오늘 4가지 키워드 메타버스 연수원 그리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특히 사내 크리에이터로 육성하는 거 그다음 VR 체험, 온라인 협업 특히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협업해서 하이브리드 협업 형태로 하는 방법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